서울의 한적한 동네, 은채는 대학 진학을 위해 고향을 떠나 도심 속 낡은 빌라로 이사하게 되었다. 여기엔 조금 오래된 건물들이 촘촘히 이어져 있었고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좁은 골목길 때문에 처음 방문한 이들에게는 조금 음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값이 싸고 학교와도 가까워 문을 닫고 남은 방 하나를 은채는 잡을 수 있었다. 짐을 다 정리하고 첫날 밤, 은채는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히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잠들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깥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것은 탁탁거리며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소리였는데 마치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처음엔 평범한 이웃의 소리인가 생각했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밤이 깊어질수록 선명해졌다. 다음 날 은채는 빌라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그에 대해 물어보았다. 하지만 그 주민은 무심한 목소리로 가끔씩 그런 일이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날이 저물어 다시 밤이 찾아오고 또다시 같은 시간에 소리가 계속되자 은채의 불안은 커졌다. 교묘하게 증폭되는 소리에 잠을 설치는 채는 결국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 지하가 비어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담당자가 약간은 떨린 목소리로 밝혔다. 지하는 아무도 들어가선 안 돼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이는 채는 화려한 새벽, 잠시 용기를 내어 1층으로 내려갔다. 빌라의 지하는 어두운 복도로 이어져 있었다. 휴대전화의 플래시가 희미하게 빛을 비추었을 때 은채는 낡고 무너진 벽돌의 틈 사이 이상한 구멍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안에서 잔잔하게 울리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찬 바람이 스치자 소리는 갑작스럽게 사라졌고 은채는 주위의 분위기가 변한 것을 느꼈다. 뒤돌아보니 누군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듯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일주일이 지난 후 은채는 더 이상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어져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친구와 함께 빌라의 주위를 수소문한 끝에 20년 전 이곳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를 알게 되었다. 과거의 그 빌라의 지하에서는 한 가족이 살았는데 어느 날 부모가 아이를 남겨둔 채 떠났고 아이는 지하에서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었다. 이후로도 아이의 영혼이 지하를 배회하며 자신을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소름이 돋은 은채는 다시 한 번 지하로 내려갔다. 그 구멍을 통해 아이의 영혼을 위로하며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은채는 한낮의 따스한 햇살과 함께 어렴풋이 누군가의 반가운 웃음소리를 들었다. 이상한 소리는 그날 이후로 다시 들려오지 않았고 은채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다. 두 번째 이야기, 1999년 여름, 나는 강원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로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할머니 댁은 무성한 숲과 넓은 들판에 둘러싸여 있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적함 속에서 무언가 섬뜩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방문 첫날 저녁, 어스름이 깔리던 즈음 할머니는 무심코 오래된 집 안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단다. 바로 달빛 여인에 관한 이야기지. 할머니의 다소 음울한 목소리에 나는 자연스레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전해지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수십 년 전 이 마을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만 그만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어느 날 그녀는 밤길을 걷다가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달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밤이면 그녀의 영혼이 마을을 떠도는 것을 보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옛날 이야기 중 하나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나는 그날 밤의 이상한 경험을 통해 이 전설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여름의 한낮에 강렬했던 햇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밤이 찾아왔다. 달빛은 너무나 밝아 마치 대낮처럼 주변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려니 했으나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며 내게로 다가오는 듯했다. 궁금증에 잠을 이룰 수 없던 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곳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있었고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곧 사라져버렸다. 너무나도 선명했던 그녀의 모습에 나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 일을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마을에서는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몇몇 있다며 나를 진정시키셨다. 할머니께서는 내가 본 것이 나쁜 징조는 아니지만 함부로 그 영혼을 뒤쫓거나 관심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다. 그 후로 몇 번의 밤이 더 지났지만 나는 다시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어둡고 조용한 밤이 찾아올 때면 나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후 나는 그 일을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해보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단순한 꿈이라며 가볍게 넘겼다. 그러나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것은 분명 꿈이 아니었다. 다시 도시에 돌아와 할머니 댁을 그리워할 즈음 나는 그곳에서의 경험이 그리웠을 뿐 아니라 이상하게도 그 여인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마을의 전설 속에서 여전히 달빛 아래를 떠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다시 그녀를 만나게 된다면 그녀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리라 결심했다. 이 이야기는 긴 세월 동안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며 여러 가지 버전으로 각색되곤 한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하다. 그 여인이 남긴 흔적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사실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많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작성해 볼게요.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10년 전 내가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일이다. 그때 나는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다른 방 친구들과 종종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학교가 있는 지역은 꾸해진 곳에 있었고 특히 기숙사가 있는 언덕은 밤이 되면 깜깜하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날은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기숙사로 돌아와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그냥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기숙사 주변에 있는 작은 숲길 입구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처음에는 그냥 산책을 나오는 사람인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더니 천천히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내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이 기숙사 쪽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시간이 밤 11시쯤 됐으니 그 주변을 산책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이상한 것은 그 사람이 걸어오는 방식이었다. 마치 발을 끌며 걷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욱 불안감을 자극했다. 나는 점점 더 긴장되었고 혹시나 싶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너 혹시 창문 밖에 뭐 보이는 거 없어? 라고 물었지만 그의 대답은 별다른 것이 없었다. 다들 피곤했는지 금세 잠이 든 모양이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문을 확인했다. 그 사람은 기숙사 바로 앞까지 다가와 서 있었다. 그 사람은 오래된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지저분하게 헝클어져 있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내가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이 고개를 천천히 들어 직접 내 방 창문을 응시했다. 나는 갑자기 움직일 수가 없었다. 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멈춰버린 상황에서 그저 당신의 존재를 직감적으로 느끼기만 할 뿐이었다. 다음 순간 그 사람은 보이지 않게 되었고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도 놀라 침대 속으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다. 한참을 그렇게 두려움에 떨다가 다시 조심스레 창문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설마 꿈이었나 싶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머리 속의 공포는 가시지 않았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밤이 되면 나도 모르게 창문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창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리고 기숙사 내에서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밤에 누군가 창문을 두드린 것 같았어. 이상하게 발소리가 들려 친구들도 이야기했다. 결국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다. 학교 측에 보고를 했고 보안팀에서 순찰을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 사람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무엇이었을까? 그 실체는 끝내 알 수 없었다. 다만 우리에겐 그 시간에 공포가 오래도록 남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지만 가끔 밤이 되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나는 아직도 전율을 느낀다. 그것이 진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환상이었을까? 물론 이제 와서는 알 방법이 없겠지만 말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소년 재민이는 여름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댁은 오래된 한옥으로 주변에는 논과 밭 그리고 작고 울창한 숲이 둘러싸고 있어 무척 고요하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얽힌 이야기를 꺼리며 밤이 되면 절대 숲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당부하곤 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재민이는 할머니의 잔소리를 뒤로한 채 낮에는 숲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숲 깊숙한 곳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궁금증을 억누를 수 없던 재민이는 소리를 따라 숲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덩그러니 놓여있는 오래된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물 주변은 마치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거미줄과 낙엽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물 안쪽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섬뜩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우물 안쪽에서 무언가가 그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놀란 재민이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재민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낮에 봤던 그 우물 앞에 서 있었고 우물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공허한 눈빛으로 재민이를 바라보며 돌아가야 해 라고 속삭였습니다. 재민이는 쏘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후로도 며칠 동안 재민이는 같은 꿈을 반복해 꿨습니다. 꿈속의 여자는 점점 더 또렷이 보였고 목소리도 더욱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재민이는 이 꿈에 대해 할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에 그 우물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래전 마을의 한 처녀가 결혼을 앞두고 실종된 적이 있었고 며칠 후 우물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을 저주받은 곳으로 여기며 접근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재민이는 공포에 휩싸였으나 이상하게도 우물에 대한 강한 끌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의 마지막 밤, 재민이는 다시 한번 꿈속에서 여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도 더 애절한 목소리로 날 자유롭게 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재민이는 결심을 했습니다. 꼭 그 우물에 다시 가야겠다고. 다음날 아침, 재민이는 채비를 맞춰 우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자신을 따라온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한쪽 손에 오래된 부적을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적을 우물에 던지며 무언가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바람이 크게 불어 그 부적은 우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동시에 하얀 안개가 우물을 뒤덮었습니다. 그 순간 재민이는 또렷하게 누군가의 왈칵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안개가 걷히고 우물은 다시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 이후로 재민이는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았으며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도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마을에서의 여름 방학이 끝나고 재민이는 집으로 돌아갔으나 그날의 경험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는 여전히 그 여자가 고맙다는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